팀 팬더맨입니다. 오늘은 현대백화점 자사모프리를 준비했는데 이제 1번부터 그 앞에 이제 4번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전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은 이 핵심 문항인 평소 현대백화점, 평소 현대 그린푸드, 평소 현대 홈쇼핑, 평소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방문하면서 본인이 느낀 장단점을 제시하고 현대백화점의 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고하려는, 이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보기만 해도 어려운 이 문항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백화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느낌이실 겁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보기만 해도 웅장한 느낌을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이고, 아래 사진 같은 경우 요즘 최근 굉장히 핫한 최근에 오픈한 더현대 서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방문하는 점포들이 이렇게 판교점이나 더현대 서울이다, 그러시면 거기 똑같이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찾아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굳이 여기가 웅장해서, 그러니까 즉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새로 오픈했기 때문에 굳이 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현대 백화점, 메인 백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플렉스, 프리미엄 아울렛, 시티 아울렛, 각종 아울렛들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멀리 더현대 서울이 최근에 오픈했으니까 가야지,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근처,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도 편하고, 그리고 이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바도 정확히 기업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요 멀리 가실 필요가 없다, 웅장한 데 가실 필요 없다. 그래서 왜 이딴 걸 물어보는 걸까? 왜 이딴 걸 물어보는 걸까 생각이 드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 업계에 지원할 때 이 지원자 인사이트 디기디기 여러분들 많이 이제 취준하면서 이 인사이트라는 단어 아주 그냥 달고 살 텐데, 이 인사이트를 보기 위함이에요. 왜? 백화점 업계가 정말 수많은 브랜드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 정말 상권별로, 더 크게 지역별로, 혹은 더 넓게는 또 국가별로 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인사이트가 내가 브랜드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지역의 특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우리나라 백화점 브랜드의 경쟁력을 알면 알수록 일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문항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왜?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기도 힘든데 괜히 와가지고 밥 한번 사 먹게 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고, 이 여러분들이 가진 백화점 지식, 유통업계 정보, 그리고 457딥의 각종 자료들을 모든 내용을 풍성하게 활용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나는 평소에 백화점을 안 다닌다, 저도 사실 굳이 백화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거든요. 과연 우리 취준생분들 중에서 평소에 백화점을 즐겁게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 번 방문해 봤을 때 그 모든 걸 알기에는 너무나 많은, 너무나 거대한 채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방문해도 이 장단점을 모르겠는 거야. 이 장단점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장단점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단순히 서류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포텐셜, 백화점 업계 인재로서의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녹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백화점을 쓰실 거면 일단 백화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 유통 채널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빠르게 일단 아셔야 돼요. 뭐 급하신 분들은 여기 457딥에, 여기 457딥 디기디기 457딥에 이제 그 기업 분석자로 가시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있는데, 이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빠르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백화점 매출 디기디기들, 그렇죠. 결국에는 장사하는 곳이니까 매출 어디서 나오는지, 뭐 명품, 리빙 이런 차이점이 뭔지, 이런 매출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이 잘 나오는 브랜드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백화점 업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이트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화점 업계에 대해서, 혹은 더 깊게 뭐 영업관리든
뭐 다른 기타 직무든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접근을 뭐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항으로 돌아와서 포인트는 장단점 그리고 경쟁력입니다. 저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평소 디기 이거 이 평소는 날려버리세요. 예, 평소라는 단어에 절대 혼란스러워하지 말자. 왜냐면은 평소에 그럼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은 평소란 기준이 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용하는 게 평소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하는 게 평소일 수도 있고, 이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렇다 많이 이용한다고 영업 관리자로서 혹은 백화점의 인재로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평소란 단어를 배제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기술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서 어제 느낀 경험도 되고요, 한 달 전에 느낀 경험도 되고요, 1년 전은 좀 길어요. 너무 옛날이야. 그래서 뭐 가능한 최단 기간 내에, 없으면 당장 이 영상 보자마자 가는 게 좋아요. 일단은 가서 느낀 현대백화점 뭐 혹은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어떤 그룹사 내에 있는 뭐 아울렛이든 뭐든 가서 느꼈던 어떠한 장단점을 먼저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을 그냥 이게 좋았고, 이게 뭐 매장이 크니까 좋더라, 상품 많아서 좋더라, 화장실 찾기 어려워서 힘들더라, 이런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장단점에 대한 본인의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백화점형 인재로서의 인사이트를 확실하게 이걸 읽는 사람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분석적인 사고를 반드시, 분석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물론 가져와야죠. 그리고 기대 효과 디기디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즉 어떤 장단점을 쓰고 본인의 분석을 쓰고, 그리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쓰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이 기대 효과를 작성해 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선생님 장단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장단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방문해도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평소에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백화점 업계에 대해서 충분히 오랜 기간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작성하시면서 쉽게 멘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왜? 접근할 줄 자체를 이제 생각을 못 하니까 어떤 점을 좋다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장 넓어서 좋다 이런 걸 적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왜 좋았는지 본인만의 분석을 또 쓰려고 하니, 백화점이 넓은 게 당연한데 이거를 분석을 쓰려니 또 아닌 것 같고, 또 넓은 걸 또 쓰자니 다른 사람도 많이 썼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그 현대백화점의 그 맛집을 쓰자니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큰 테마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는 것처럼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유통업계의 코로나19 이슈를 절대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코로나19랑 관련된 이슈를 가장 먼저 떠올릴 텐데, 그래요, 코로나 봅시다. 코로나로 일단 백화점이 박살이 났습니다. 모든 백화점이 매출이 다 급감하고, 뭐 매출뿐만 아니라 뭐 주가락도 이어졌고, 그리고 그에 파생된 관련된 제조업체들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백화점이 있다고 뭐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성장했다고? 왜 성장했지? 왜 성장했을까? 이 포인트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백화점, 판교점, 뭐 많이 성장했네. 일단 현대만 보는 거지. 현대 판교점 성장했고, 그리고 뭐 본점 성장했고, 그래 2개 성장했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를 듣고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매장을 방문하시기 전에. 이 신문 기사로만은 어떠한 이제 이 상황을 추측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신용평가 평가 리포트라는 걸 조회해서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들 이 한신평 평가 리포트 여러분들도 손쉽게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20년 코로나19 실적이 정화되었지만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어쩌 블라블라블라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네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왜 백화점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도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도 도대체 왜 회복이 되고 있느냐, 이거를 또 계속 접근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가져왔는데, 뭐 백화점 변천사, 현대백화점 50년 만에 역발상, 더현대 서울 최단 기간 연매출 뭐 1조 기대하면서 이제 더현대 서울 관련된 기사가 방방방방방방 나오고 있어요. 왜? 더현대 서울이 지금 막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진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물론 저는 안 가봤지만, 네. 그래서 실제로 축구장 13개의 면적이래.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기사를 살펴보면은 영업이 가능한 면적은 49%로 15개의 점포, 그러니까 백화점 나머지 15개 점포에 비해서 오히려 30%가량이 적다. 아니 이게 영업 면적이 적다고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업 면적이 왜 적냐라고 이제 또 밑에 기사를 보면은 우리 그 현대백화점 그룹 이제 총수인 정 회장님께서 정 회장님께서 고객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니까 휴식을 좀 주자. 그래서 휴식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전략을 선택했대요. 즉 우리가 장사하려는 면적이 100%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를 포기한 거야. 대신 뭐 했냐면 거기 나무를 심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이라는 업태의 특징이 뭐냐면 수많은 브랜드 그리고 자사만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브랜드로 승부를 봐야 돼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정 회장님께서는 이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은 그 백화점의 오랜 전통과도 같은 전략을 역발상을 해보는 거죠. 왜? 그 정도의 브랜드를 감소시키는 대신에 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나무가 돈이 돼요? 나무를 팔 수 있어. 거기 심어놓은 나무를 휴식을 하라고 나무를 심어놨어. 환경을 조성해놨어. 휴식 환경을. 공원을 조성해놨어. 그러면 그 공원에 입장료를 내요? 아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하루에 100억 원 매출 그리고 최단 기간 1조 원 탄생.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 업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만든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더현대 서울 기준이에요. 더현대 서울 기준.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백화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를 가장 오히려 더 많이 가져와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을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업 면적이 줄어들었다. 더현대는. 그런데 이 영업 면적이 줄어들으니까 오히려 약점이 돼버린 거죠. 약점이자 단점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브랜드가 그만큼 입점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다른 점포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승부를 봐야 돼. 근데 그건 무엇이었냐 이거죠. 그건 무엇이었냐. 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임시적으로 그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환경을 조성했다. 라고는 말했지만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무 심고 환경 조성했다는 거는 일단 거시적으로는 볼 수 있으니까. 혹은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가운데 더욱더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돼. 왜? 이미 이 나무 심어가지고 환경 조성해가지고 1조 원 클럽 달성했거든. 1조 원 달성을 이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조 원에서 끝나야 돼요, 백화점이? 2조 3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2조 3조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나, 혹은 어떠한 브랜드가 있어야 되나, 어떠한 외부 환경이 변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방문한 더현대 서울은 백화점과는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약점을 먼저 어필하는 거죠. 장점보다는. 전체 영업 면적의 30%가량이 되는 공간을 오히려 고객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고객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현대백화점의 선택이었고, 현재 고객 심리를 반영한 결과를 생각하면 최단기 1조 원 매출 달성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앞두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즉 분명히 단점이자 약점이었지만 오히려 결과를 내보니까 장점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약점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휴식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일단은 그 나무를 심은 거야.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은 계속 나무 보러 올까요?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더현대 서울만의 휴식 공간을 즐기러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혁신을 이룬 만큼 더현대 서울의 소비자 기대 가치는 더욱 높아진, 그쵸? 더현대 서울 뭐예요? 1조 원, 그래, 최고의 휴식 공간이자 랜드마크가 되고 또 최근에 오픈했고 거기다 매출도 높은 1조 원, 1조, 어마어마한 돈을 번 곳이야. 그럼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객들은.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 저도 코로나 때문에 바로 옆 동네에 있는데도 아직 방문을 못 해봤는데,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이후에 더현대 서울만의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이 한정된 공간, 다른 점포보다 30% 비록 적지만 한정된 공간을 200%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기재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혹은 저처럼 단점이었지만 장점이었네? 라고 내용을 정리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석적 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더현대 기준으로 그래 오케이 나무 심어가지고 1조 만들었어. 1조 만들었어. 그 잘한 일이야. 그러면은 2조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고객 기대 심리가 너무 높아졌어. 더현대 서울은 다를 것이다 라는 심리가 높아졌어. 그러면 나중에 2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어떤 브랜드가 필요할까?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어떤 고객 유입 요소가 필요할까? 정말 수만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혹은 여러분들이 가진 인사이트를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더현대 서울 기준이고 더현대 서울이 아니라 이제 현대백화점 판교점이나 목동점이나 혹은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뭐 이제 아울렛들과 연결 지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왜? 이러한 각종 정보들은 제가 아까 뉴스 기사 보여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백화점 그 사업 문화 여러분들이 느낀 현대백화점의 장단점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 저는 현대홈쇼핑 쓰는데요. 저는 그린푸드 쓰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대홈쇼핑 쓰시면 일단은 어디서 보시냐? 나머지는 457딥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린푸드 쓰는데요? 마찬가지로 457딥에서 보세요. 면세점을 쓰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은 457딥에 있으니까 나머지 추후 내용은 457딥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이상 캡틴 팬더맨이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